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 속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잠들기 전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등을 돌리는 그 밤들이 어느덧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했죠.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마주 보았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먼저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남성 건강 문제만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남성분들이 제 진료실을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다가 꺼져요. 삽입도 전에 죽어요. 이젠 시작조차 두렵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무언의 고통, 말 못할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어가는 무력감.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고장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고가의 약을 쓰실 이유도 없습니다. 한 달 기준 2만 원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몸의 반응을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힘, 다시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영상을 보시며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데 망설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냉랭했던 침실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목격한 가장 현실적인 회복의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라는 반응이 심장이나 성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리, 하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대부분 하체 혈류순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듯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의 종아리와 발목을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건 혈액순환이 멈춰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68세 이창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진짜 남자가 맞는 걸까요? 벌써 3년째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어르신의 다리를 만져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살같이 차갑고 마치 감각이 둔해진 듯 했지요. 요즘은 걷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요. 어르신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그것은 하체 혈류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결국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계단 오르기 3분, 그리고 벽에 기대어 스쿼트 1분. 총 4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그거만 하면 되나요? 너무 간단한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 확신보다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어르신의 표정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내도 당신 뭔가 달라졌네 하더라고요. 그 말 끝에 이어진 어르신의 웃음은 그동안 말없이 참아온 세월을 보상받은 듯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다리를 만져보니 놀랍게도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순환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계단 오르기와 벽 스쿼트였을까요?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속 혈액순환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엉덩이 근육, 즉,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다리 전체로 혈액을 강하게 밀어올리는 자연스러운 펌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벽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근육은 골반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립선과 성기 주변 혈관까지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하느냐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야 합니다. 밤새 누워있던 동안 몸 전체의 혈류는 느려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짧은 운동을 통해 혈관을 깨워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치 잠든 사자를 깨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저녁에 운동을 하면 이미 하루 종일 굳어버린 혈관 상태에서는 반응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계단 오르기는 가능하면 한 번에 2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튼튼한 의자나 단을 이용해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식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는 감각을 확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벽 스쿼트는 벽에서 약 30cm 떨어져 서고 등을 벽에 붙인 상태로 무릎을 90도까지만 굽히십시오. 너무 깊게 앉으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3초 동안 앉았다가 3초 동안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딱 1분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2세 박영남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하루 시작부터 몸이 확 달라졌어요. 예전엔 부인이 먼저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다가가요. 웃으며 말씀하시던 어르신의 얼굴엔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 3일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는 다시 사라지고 혈관은 금세 또 막힐 수 있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매일 연속으로 실천해야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주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운동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단 4분. 그러나 매일. 그 꾸준함이야말로 몸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운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깨우는 데는 물리적 자극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비아그라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뛰고 무언가 인위적인 느낌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은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더 이상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께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합니다. 비아그라의 핵심 작용 원리를 자연 성분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트롤린과 아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북구에 사시는 66세 최병국 어르신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비아그라를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렇다고 안 먹자니 아무 반응도 없고 답답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비아그라와의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어르신의 몸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아그라 대신 시트롤린 3집과 아연 15mg를 하루 기준으로 추천드렸습니다. 6주 뒤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의 표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을 먹으면 더 단단하고 오래 가요. 아내도 저보고 요즘 얼굴이 다르다고 해요. 무엇보다 두통도 없고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 말이 저에겐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은 마치 오래 묻혀있던 자신감을 다시 꺼내든 사람처럼 밝고 생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시트롤린과 아연일까요? 먼저 시트롤린은 수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비아그라는 이 산화질소의 작용을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약입니다. 반면 시트롤린은 몸 안에서 부드럽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연은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아연의 결핍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그 결핍이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복용 타이밍과 용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복용하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트롤린은 관계 약 1시간 전에 삼지, 아연은 저녁 식사 후 15mg. 왜 꼭 1시간 전일까요? 시트롤린이 체내에 흡수된 뒤 산화질소로 전환되기까지 약 1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효과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복용 방식입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특히 아연은 공복에 복용할 경우 속쓰림, 구토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 그리고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엔 인천에 거주하시는 69세 장승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있으셨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이죠. 선생님, 당뇨 있는 사람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혈당 수치도 좋아졌고 그쪽도 훨씬 나아졌어요. 이게 정말 일석이조네요.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시트롤린은 단순히 성기능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의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온몸이 반응합니다. 이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혈관성 질환에도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품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은 시트롤린 함량이 너무 낮아 효과가 없고 또 어떤 제품은 아연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기준을 권장합니다. 시트롤린 하루 3지 6지, 아연 하루 10mg 15mg. 이 이상 복용한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 위험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찬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복용하세요.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떨까요? 시트롤린과 아연을 따로 구입하여 복용하시면 하루 약 1,500원, 2,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비아그라 한 알이 1만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71세 김동철 어르신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몇 년을 비싼 약 먹으면서 고생만 했는데 이게 훨씬 편하고 좋네요. 아내도 요즘 들어 제가 더 건강해 보인다고 해요. 그 말 속엔 약간의 억울함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변화를 주는 약이 아닙니다. 최소 23주는 꾸준히 복용하셔야 몸속의 성분이 축적되며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양 복합요법은 앞서 설명드린 하체 운동과 병행할 때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막힌 혈관을 깨우고 영양소로 그 혈관을 열어주는 방식. 바로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생님, 운동도 했고 약도 잘 챙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네요. 이젠 정말 끝인가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머릿속이 먼저 멈추진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몸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뇌,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복되는 실패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또 안 될 거야. 이 무의식 속의 믿음이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아무리 준비돼 있어도 뇌가 위축된 상태라면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욕은 있지만 반응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죠. 창원에 사시는 65세 정민수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굳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먼저 떠올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례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몸의 문제라기보다 뇌와 마음이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뇌는 다시 훈련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성적 반응회로 역시 반복 훈련을 통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과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감각 집중 이미지 훈련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에 의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외부 자극에 의존하면 의욕만 남고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집니다. 이 훈련법의 핵심은 내 안의 기억을 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장 자신감에 넘쳤던 순간, 몸이 가장 확실하게 반응했던 기억, 그때의 감각과 감정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한 공간에서 단 5분, 눈을 감고 과거에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 손끝의 감촉, 숨소리, 눈빛, 그리고 내 몸의 확신까지 단순히 장면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되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꾸준히 감각을 떠올리면 뇌는 나는 여전히 가능하구나라는 신호를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감각을 기억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인천에 사는 69세 장승우 어르신도 이 훈련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처음엔 좀 민망하더라고요. 혼자 누워서 예전 일을 떠올리는 게 참 어색했죠.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요. 신기하게도 상상만 해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다시 기억을 찾아가는 느낌이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감각은 살아있었고 그 감각은 훈련을 통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감각 훈련은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근육보다 훨씬 느리게 반응합니다. 최소 34주 이상은 반복해야 신경회로가 반응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실패했던 기억은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마십시오. 뇌는 반복되는 이미지를 사실로 인식합니다. 실패의 감정을 자꾸 되새기면 그것이 곧 당신의 진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이었던 순간, 자신감이 넘쳤던 기억만 떠올려 주세요. 셋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각을 떠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작은 성취를 생활 속에서 자주 쌓아보세요. 운동을 계획대로 끝냈다거나, 책을 한 장이라도 읽었다거나, 가벼운 산책을 했다거나, 이런 사소한 성공들이 하나둘 모이면 당신의 전반적인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감은 그대로 성적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동원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훈련을 3달 정도 하다 보니까요. 몸이 살아난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제 안에서 뭔가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은 아내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그날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단지 신체적 의미만 담긴 게 아닙니다. 그 속엔 마음, 감정, 관계, 존엄,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씩 자리 잡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훈련, 사소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감각 훈련을 실천할 때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곧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뇌 감각 회복에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왜 아직도 반응이 없지?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뇌는 더 깊은 방어막을 만들고 맙니다. 두 번째, 실패했던 기억은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때의 불안, 초조함, 두려움이 떠오르면 뇌는 그것을 다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식합니다. 가능했던 순간, 반응이 좋았던 기억만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각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빼고 따뜻한 음악 향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각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감의 씨앗을 자주 심어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계단 오르기를 빠지지 않고 해냈다.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어봤다. 점심에 건강식을 챙겨 먹었다. 책을 한 장 더 읽었다. 이런 사소한 성공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 뇌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감각에도 이어집니다. 한번 잃어버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뇌는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몸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작은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이 훈련의 진짜 목표는 결코 완벽한 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목표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돌아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73세 박상문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가 여의치 않았고 몸은 예민하게 반응했고 무력감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무려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약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 말 속엔 어떤 약보다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르신을 회복시켰고 그의 부부 관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박 어르신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두려움, 체념, 상처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하루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 3분, 벽 스쿼트 1분, 시트롤링과 아연, 그리고 밤에 감각 훈련 5분. 이 4가지가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이 된다면 그 변화는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건강 팁과 감동적인 회복 이야기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다른 분들에게도 이 귀한 정보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으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결심이 내일의 회복을 만들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회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몸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워지는 것? 물론 그 모든 것도 소중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본질적인 회복은 자신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눈빛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때, 의욕이 생기고 무언가 해볼 만하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눈빛을 잊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첫 진료실에 앉았을 때, 나는 남성들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짐이 희미해졌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다짐을 되새기게 된 건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르신들 덕분이었습니다. 하루 3분 계단을 오르고 불편한 무릎을 감싸쥐며 벽 스쿼트를 했던 분들, 매일 밤 조용히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감각 훈련을 이어가던 분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의 손을 다시 잡게 됐다며 눈가가 붉어지던 분들, 그분들의 변화가 제게도 다시 의사라는 정체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회복은 서로를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5세 김성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년간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말보다 눈빛이 더 깊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남편이 아니라 보호자죠.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 어르신께 제가 드린 것은 약도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열며
아주 짧은 인사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남편이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도록 그분의 어깨를 두드려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몸, 내 감정, 내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태에 계시든 간에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부부 사진을 바라보며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생각을 하신 적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4분, 한 줌의 보조 성분, 그리고 5분간의 감각 훈련. 이 모든 건 그 어떤 고가의 의료 장비보다 진짜 회복에 가까운 길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밤을 끝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계단을 오르고 운동 후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의 끝엔 가장 자신감 넘쳤던 순간을 다시 그려보며 감각의 불씨를 살려주세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있는 그 밤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등을 돌리던 시간이 이젠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 작은 손길, 그리고 다시 마주한 웃음. 그것이 돌아옵니다. 다시 우리가 됩니다. 그저 체념하지 않기로 오늘 결심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당신의 손끝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댓글에 이 한 줄 남겨주세요. 그 결심이 당신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회복에도 따뜻한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다시 당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